슈퍼갑 선거관리위원회 해체 위기. 왜 이렇게 됐을까? 국회의원들에게 상전 노릇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라는 것이 김광일의 입의 생각입니다. 노태악 선관위원장, 허철은 사무총장 사표 냈죠. 그리고 뭐 외부 인사들 중심으로 진상규명위원회 발족하겠다고 했지만 어림턱도 없습니다. 2022년 4년 전 그때 대통령 선거 때도 소쿠리 투표 논란이 있었죠. 그 다음에 2023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 간부 자녀 특혜 채용 논란이 있었죠. 그 다음에 작년에 대선 때는 선거사무원 대리투표, 투표용지 외부 반출 뭐 이런 일들이 그동안에도 계속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자정 기회 번번이 놓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형식적 사과한 반복을 했습니다. 결정적인 일이 어디에 있었느냐? 우리 대법원도 사실은 좀 책임이 있는데요. 감사원이 윤석열 대통령 정부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감사원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실태 전반에 대한 감찰을 하겠다라고 하자 그때 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었습니다. 제 말 바로 고치겠습니다. 대법원이 아니라 헌법재판소 책임 있습니다. 그때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서 뭐라고 했느냐? 감사원의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한 직무감찰은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라면서 선거관리위원회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때부터 선거관리위원회는 누구도 손을 댈 수 없는 성역으로 급속도로 변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 선거관리위원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헌법 이 선거관리 언제 생겼느냐? 이게요 1960년 3.15 부정선거 때 생긴 겁니다. 네. 그래서 그 3.15 부정선거에 대한 반성적 조치로 이제 독립된 헌법기관을 설치를 했는데 그동안의 이 폐쇄적인 조직 운영 이게 장기화돼서 선거관리에 실패했고 부정선거를 부추기는 기폭제 역할을 해왔던 겁니다. 네, 지금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이 9명인데 8명이 비상임입니다.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이재명 대통령이 오후 3시에 청와대에서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재소장, 국무총리, 사부 요인을 만나서 투표지 유출 사태 후속 대처 논의한다는데요. 김광일의 입 한마디만 코멘트하겠습니다. 오후 3시에 대통령, 국회의장, 헌재소장, 대법원장, 국무총리 회의를 한다는데 그 전에 대통령이 사전투표할 때 기표된 투표용지 그거 공개했던 일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사과하기 바랍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그 책임을 묻고 후속 대책 마련하기 전에 지난번 사전투표 때 5월 29일인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삼청동에 있는 투표소에서 투표하면서 이게 반만 지켰는데 유효한가라고 묻고 그 투표 선거관리위원이 앉아있다가 이거 보여주시면 곤란합니다 그랬더니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했던 것 특히 상관없어요라고 했던 것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 그게 정당한 행위였는지 아니면 잘못된 행위였는지 분명히 오후 3시에 입장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장동혁 지금 국민의힘 대표가 재선거 주장에 올인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지금 법조계에서 이제 법리적 검토를 하고 있는 전문가들은 뭐라고 하느냐? 재선거를 하려면은 그 선거 결과를 바꿀 만한 오류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저희 김광일의 이 봤을 때는 법조계 저 전문가들도 다 지금 헛짚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2030 그리고 많은 시민들 유권자들의 생각은 그것이 아니라 선거 결과가 바꾸고 안 바꾸고 뭐 이 진보냐 보수냐 뭐 이념적에 따라서 어떻게 되느냐 정당적 정치 공학이 어떻게 될 것이냐 재선거 하면은 무슨 위험이 있냐 이따 이것들이 아니고 그런 하찮은 것들이 아니고 서울시장의 얼굴이 바뀌든 말든 어느 특정 지역의 인천시장의 얼굴이 바뀌든 말든 당선인의 얼굴이 바뀌든 말든 그런 건 관심이 아니고 지금 올림픽 경기장에 모여있는 시민들 그분들과 공감하는 국민 대다수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됐는데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당했는데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뭐냐 이거 아닙니까? 그것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첫 발자국이 재선거를 치르는 것 아니냐 이건데 지금 정치인들의 근접거리에 있는 법조인들이 분석은 아니 이걸 하려면 뭐 선거 결과가 뒤집힐 만한 그런 근거가 있어야지 뭐 대법원 판결도 그런 쪽으로 이미 나온 적이 있어. 이게 전부 다 법전 뒤적이고 있는 겁니다. 시민들이 광장에 모이는 올림픽 경기장에 모여있는 그 시민들의 분노는 지금 이렇게 찌를 듯한데 선거가 오염됐고 공정성이 훼손됐고 참정권이 침해됐는데 이것에 대한 근본 대책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이 질문을 하고 있는데 정치권과 그 근저리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 재선거를 치르면은 당선인의 얼굴이 바뀌는 것 아니야? 뭐 이 점만 지금 몰두하고 있는 건가? 그래서 정치권이 민심의 분노를 따라가고 있지 못한 겁니다. 장동혁 대표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국민들은 재선거를 원하는데 어물쩍 국정조사로 넘어가려 하거나 여당이 추천한 특검으로 대충 뭉개고 가려 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몇 명 교체하고 끝내려 한다면 들불처럼 타오른 국민의 분노를 절대 잠재울 수 없을 것이다. 장동혁 대표는 이어서 이재명 대통령한테 내일 6월 9일 내일로 예정된 유럽 순방 출국 전 여야 영수회담을 갖자. 그리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는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하고 특검 출범을 하자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전투표 없애고 본투표일을 3일로 늘리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이번 사태에 대해서 이재명, 민주당, 선관위 이 세 곳이 이번 사태를 부른 공범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제 국민의힘 당 내에서는 또 신중한 목소리들도 있는 것 같아요. 김용태 의원은 이런 말을 했네요. 재선거를 추진하겠다는 것이 당 지도부의 입장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실현할 수 없는 약속이라면 솔직히 말해야 한다. 이 의제는 지금 정치권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취사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국민의힘 당 내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임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꺼내든 것 아니냐. 이제 그 관계자들 말은 이겁니다. 그래, 언즉시하라. 말은 옳다마는 그러나 그 옳은 말을 하는 입이 문제다. 장동혁 대표의 입으로는 그 말 할 계제가 아닌 것 아니냐. 뭐 이제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재선거를 하려면요 법적으로 따져 보면은 선거 소청, 선거 소송, 당선인 사퇴 뭐 이런 것들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선거 소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공직선거법에 다 나와 있는데요. 유권자
저 같은 유권자들이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후보가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정당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선거 효력에 이의를 제기하는 거죠. 이게 받아들여지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정으로 재선거를 칠 수가 있는데 가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걸 기각을 하면은 그러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법원으로 넘어가면 6달 걸립니다. 6개월 걸립니다.